재경 달성고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재경 달성고 동문분들은 이 어려운 시국에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옆자리에 볼 수는 없지만 다 같이 손 흔들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재경 달성고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비대면 인문 강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재경 달성고 총동창회 18대 집행부 사무총장 12회 이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사실 그동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가 체육대회라든지 송년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비대면 인문 강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주 능력 있으신 동문분들이 많으시고 어렵게 두 분의 강사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본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에 인사 말씀 그리고 몇 가지 전할 말씀 드리고 본 강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경 18대 재경 총동창회 회장이신 육회 신동경 동무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경 총동창 회장 신동경입니다. 코비드-19 참 어렵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소통을 할 기회가 많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대면 강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로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런 형태를 앞으로 좀 더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하나 좀 소개를 드릴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를 해주실 도학회 동문께서 사실은 2019년도에 자랑스러운 달고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시상식을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자리를 겸해서 시상식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 영광된 자리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시상식은 방금 나오신 총동창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무총장이 소개를 한 자랑스러운 달고인상, 이 부분은 대구의 총동창회에서 작년에 시상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상을 못하고 늦게나마 오늘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달고인상, 이 부분은 각 동기 회장님들께서 추천을 통해서 추천을 하시고 그리고 심사위원 7분이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두 기수에서 추천이 들어왔고 심사를 통해서 이번 작년에 최종적으로 5회 도학회 동문께서 수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학회 동문은 조각이나 회화 쪽에 예술 분야에 전문적으로 전문인이신데 이때까지 자랑스러운 달고인상은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법조인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많이 수상을 했었는데 최초로 예술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달고인상이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 굉장히 뜻깊은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학교 선배께서는 1993년도에 그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을 수상을 하셨고, 그리고 개인전도 한 13회에 걸쳐서 개인전, 그리고 초대전도 한 50회 이상의 어떤 초대전의 그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달성고등학교를 빛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학교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랑스러운 달고인상 5회 도학회 귀하는 달성고등학교 총동창회 예달회 회원으로 동문상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특히 왕성한 작품 활동과 수상 경력으로 모교의 명예를 빛내고 동문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였기에 전 동문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16일 달성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승한. 네, 감사합니다. 패를 한번 좀 보여드리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에 메달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순금 메달입니다. 그래서 그 매년 그 자랑스러운 달고인 상을 시상을 할 때 이런 순금 메달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기수의 그 동기 회장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의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자랑스러운 달고인상을 받게 된 5회 도학회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상을 받고 나서 과연 이 상을 제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추천하신 분에게 아무래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제 말을 듣고 있던 저희 집사람이 여보, 사회 유력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달성고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시상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락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이 부족하다는 걸 갖다가 되게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동창회의 상에 대해서 제가 인사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나 돌이켜 보았습니다. 조각가로서 국내외에서 수상 경력이 있고 개인전과 단체전, 초대전에서 열심히 출품하였고 그림을 발표했고, 그리고 주제 넘게 소설까지도 이미 6, 7권을 갖다가 썼습니다. 조각작품 활동에서 저는 아주 젊어서 한국의 대표 작가로 선발되기까지 매우 많은 그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교수로 발령되고 나서 중앙 무대에서는 조금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방 무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비록 중앙 무대에서는 조금 뜸해졌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우 중요한 것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 바로 우리 전통 문화와 인연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에는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조각 과정에는 전통 문화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정식 교육 과정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졸업한 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육 과정에서 뺐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아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한수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이 처음으로
고구려 사신상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좌청룡 500호, 남주자 북현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평면인 것을 갖다가 입체로 복원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그 박물관 관계자들이 제가 작업하는 것을 보고서 참 훌륭하다 해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 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었고, 그래서 국립박물관장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학계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고정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공주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제가 함께 조각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의 언어조각회라는 이 회원들과 함께 공주박물관, 청주박물관, 전주박물관, 경주박물관, 김해박물관 등을 순회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처음으로 우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간의 본격적인 대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조각 분야에서는 제가 알기로 최초로 이루어진 큰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저를 비롯한 우리 언어조각 회원들은 공동으로 우리 서울대 출신이라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김종명 미술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신상이라면요, 아마 여러분들 호랑이 그림, 청룡 그림, 주작 그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별자리입니다. 전부 다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별자리를 갖고 있는 사신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동양 천문학 그리고 별자리, 음양오행 등과 연관을 맺게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 작품 속에는 이러한 천문 사상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통문화 관계에서 연구를 매진한 분야가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산 부석사, 영주 부석사와 이름도 같고 창건설화도 같은 것인데요. 거기에 종을 만들면서부터 우리 종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우리 종의 종두는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것은 전부 다 봉황입니다. 저에게 종을 부탁한 스님들에게 얘기하기를, 만약에 저에게 기존의 용봉들을 갖다가 요구하신다면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서 저에게 새로운 권한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주경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갓바위에 있는 덕문 스님,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의 인광 스님 등이 그렇게 해라, 마음대로 해라 해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산 부석사와 그리고 대구 팔공산 갓바위의 종과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 남아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종이 걸려있는 오대산 상원사의 제 종을 갖다가 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에 있는 종뿐 아니고 정말로 순수한 창작 예술품으로서의 종을 다시 연구하여서 봉황종이라는 것을 갖다가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 봉황종은 과거 시대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미래 시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시대에 초점 맞춘 것을 하나의 가상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소설도 썼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봉황종 평화를 울리다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쩌면은 우리 문화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종을 만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든가 혹은 30년 동안 실패했다든가 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대개 보면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편적인 것을 모아서 하나의 완전체로서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 별곡입니다. 저는 이 봉황종과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 별곡을 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미래 우리 신한류의 콘텐츠 제를 위한 그 강의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 강의가 거기서 채택이 된다면은 새로운 신한류의 소재로서 채택되어서
다른 어떤 창작하는 팀들과 함께 우리 문화의 한 장르를 다시 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다면은 이것도 아마 마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쓴 소설이 비록 부족하지만은요, 어저께 저희 대학 은사의 사모님께서 90 노구에도 불구하고 돋보를 들고 하나하나 다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시고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도선생, 이 책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종에서 교과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떤 고마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구려 사신상, 물론 이제 불교 관련해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종도 했고, 그리고 소설도 썼고 해서 아마 현대 대한민국의 어떤 미술가도 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동문들께서 저에게 큰 상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2회 동문, 이기원 동문이 운영하는 이 나우리 아트센터에서 제 개인전과 함께 이런 인사말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학교 동문의 그 멋진 수상 소감 잘 들었고요. 가까이 좀 오세요. 동무님의 영광된 자랑스러운 달고인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학교 동무께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제 앞에 나오신 김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천문학이라고 하나 독특한 주제를 가진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작가님 모시고 작품들에 대해서 간략히 같이 보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전시를 하고 있는 제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기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생겼죠. 근데 마음속에는 우주인입니다. 농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 작품 속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별자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멘트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별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이 별자리는 우리 고대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나오는 모든 별들의 그림입니다. 모든 별들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에게 고증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주관, 동양의 우주관을 가지고 작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황금으로 붙인 것은요, 가상의 산인데요. 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왜곡해 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달처럼 만들었고요. 여기에 심상의 황금산, 심상의 태양과 달, 심상의 강이 흐르는 우주의 풍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두 개를 새겨가지고요. 이 사이를 산이 있고 강이 흐르는 그런 새로운 우주의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제가 처음 만들었던 고구려 사신상인데요. 청룡상입니다.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에서 청룡상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저 청룡상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모습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구쯤이고, 그리고 여기가 서울이고, 어떻게 우리 한반도 지도하고 비슷한가요?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와 독도도 있습니다.
자, 일로 오실까요? 이것은 제가 만든 봉황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봉황종을 가지고 이 봉황종 평마를 울리다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미래 소설입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 읽어보십시오.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이 책을 80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읽으시고, 아, 도학회는 우리 학교의 보배다, 천재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네, 농담이에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좋습니까? 작지만은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종의 두께와 종신의 길이, 여기 나오는 문양의 위치 등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종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워서요, 이것은 3개를 부어서 간신히 하나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역시 황금산이라는 것인데, 황금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가고 싶은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을 황금산이라는 것으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삶의 과정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질곡입니다. 여기에 2마리 물고기가 있는데요. 저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이러한 삶의 질곡을 극복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금 긴 그림이 있죠, 그죠? 이 긴 그림 뭐냐면은 제목이 목류우주도입니다. 이 그림의 크기가 안견의 목류도원도하고 똑같습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그 꿈의 도원의 세계를 갖다가 표현한 것이라면요, 이것은 제가 우주를 나는 상상하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건네리죠. 잘 보이나요? 여기에 여러분 달이 떴죠, 그죠? 달이 떴는데요, 하늘에 안 떴습니다. 땅에 떴습니다. 달이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달을 보고서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이 달이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땅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달을 보는 우리 달고인들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은요, 제가 미국의 나사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직접 만든 것인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이 그 우주를 품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체는요, 온 신체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 소우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 속에는 이러한 모든 별이, 비록 별자리가 하늘에 있지만 그 별자리가 전부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만든 것입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도 우주인이라는 것인데요. 됐나요? 이 그림도 우주인이라는 것인데요. 이 치마가요, 새의 날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속의 상상의 우주인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인이라면은 큰 머리에, 큰 눈에, 작은 몸짓에 그런 건데요. 꼭 우주인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새롭게 상상해서 우주인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여기 이 황금산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제목이요, 하회마을 풍경입니다. 하회마을하고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하회마을의 지세를 갖다가 유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늘천문도에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동에 있는 것은 땅 위의 하회마을이지만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회마을, 즉 하늘에 있는 세계와 땅에 있는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작품은요, 제가 가장 최근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마치 사람의 그 두뇌처럼 보이죠, 그죠? 뇌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전부 별자리입니다. 천상연일차 분야지도에 나오는 모든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박으로 하다 보니까요, 마치 두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붉은 산 모양이 있고 그리고 푸른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즉 무한대라고 할 만큼 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우주는 감히 우리가 도전하기에도 상당히 그 어려운, 상당히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그렇게 넓고 광대무변한 것이 그 우주인데요. 저는 이 우주를 갖다가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본 작품에 보면 다 그런 모든 별자리 나오는데요. 저는 그 모든 별자리를 갖다가 제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가 이 작품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큰 우주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산과 강이라는 것인데 이 산과 강은 실제 산과 강이 아닙니다. 이 산과 강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비록 우주가 넓고 크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심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다면 뭡니까? 이 우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우주를 갖고 놀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어서 이 산과 강은 우리 자신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어떤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시각의 전환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제가 종을 만들면서 종소리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미지화 시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종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이 이 우주에, 이 천공에 울려 퍼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것을 판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전시되어 있는 제 작품을 갖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하다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